1월 7일 처음 출근해가지고 오늘까지 회사에 있다가 나왔는데 11일 차입니다. 안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고 동료들 보기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안에서도 같은 이제 선후배 그리고 같은 동료로서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함께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근했을 때 우리는 복직이 아닌 그리고 해고자가 아닌 엄연한 직원으로서 지난 작년 6월 29일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회사 지원입니다. 근데 출근해 보니 출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원증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작업복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구는 그렇습니다. 유급휴직, 무한대 유급휴직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같이 일하면서 100%의 급여를 받겠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럽디다. 70% 받는데 뭐하러 들어가냐고. 우린 그걸 원치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렸습니다. 그 고통 많이 견뎌냈습니다. 견뎌내고 그 고통을 견뎌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0% 받는다고요? 우리 46명 동지들, 우리 친구들,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일해서 떳떳하게 100%의 임금을 받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여기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대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쌍용 사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뭔가 예사롭지 않은 해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마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매우 긴장하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젯밤 오늘 기자회견을 오면서 쌍용을 생각했습니다. 모두 잠이 들었는데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지난 10년 더하기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2,700명이 해고되고 G10일간의 파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쟁 같았던 해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주주사가 법정 관리했을 때의 아픔을 여러분 함께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 뒤에 깔려 있었던 법원 행정처와 청와대 간의 물밑 협상 우리를 정말 절망케 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투옥됐고 자살했고 또 돌연사하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긴 싸움 끝에 경사노위 합의가 있었죠. 우리는 그 합의를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사회적 합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이를 기뻐했습니다. 71명 복직되고 남은 46명의 계약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작년 성탄절 전야 그게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전에 사회적 합의라고 이름 붙여주었던 합의하고는 전혀 다른 야합의라고 할 수도 없고 횡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름 지어주기 어려운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무기한 휴직을 연장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쌍용 복직을 고대했던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제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있는 피켓이 해고자 복직 합의 약속 지켜라 이고 2020년 주총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을 행사하라입니다.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피켓대로 함께 행동할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선생님들, 특히 언론 종사자 여러 선생님들, 쌍용 문제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다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8년 9월 20일 날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복직을 약속하는 그 사회적 합의를 정말 환영을 했었습니다. 이제야 이제 쌍용자동차 그 고통의 세월이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쌍용자동차 범국민 대책위도 이제 해소하고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할 때는 대통령부터 나서가서 마인드라 회장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한 그런 무게가 실린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 사회적 합의를 깬다고 하는 건 이 믿음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쌍용자동차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깰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에 부과되었던 그런 선배 가압류 그 문제를 왜 못 푸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정부 뒤에 숨고 있습니다. 국가 선배를 철회하지 않는데 자기네들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제기했던 선배 그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이면 그 못 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선배가 압류가 2013년 말에는 47억이었는데 지금 지연이자가 붙어가지고 회사에서 제기한 거, 국가에서 제기한 거 다 합쳐가지고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배 가압류가 그동안 수많은 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그렇게 괴롭혀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키지 못하고 질질 끌고 이러고 있느냐? 저희들 계속 촉구를 했는데 정부는 여태까지 그걸 해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정부와의 약속 별거 아니구나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했던 약속 또 대통령이 했던 약속 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쌍용자동차가 그 회사가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떤 사회적 합의인데 이 합의를 깨려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 경산위에만 그 책임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이 사회적 합의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10년 넘는 동안 30명이 죽어가고 지금도 상당수의 그런 노동자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언제 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지 모를까 정말 두렵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그런 노동자의 죽음들 또 그 가족들의 죽음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고통의 세월 그런 지옥 같던 그런 일들 끝내는 일 여기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한 싸움과 연대에 한 10년이 넘는 기간 함께 했었고요. 작년 말에 우리가 이제 손배 가압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부장님 포함한 쌍용차 노동자분들을 뵀었을 때 그분들이 2020년 1월이면 우리가 다시 정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희망에 부풀어 있는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일방적으로 해고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00억의 돈에 이르는 손배 가압류를 당하고 경제적 삶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국가폭력을 당해왔던 분들이 2020년 1월을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기다렸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4일 날
일방적인 합의 파기 이 통보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도저히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파기는 법적으로도 전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무효이고 부당한 불법적 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합의는 노노사정 사주체가 모여서 한 사회적 합의인데요. 그 합의를 깰 수 있는 주체가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처럼 회사와 기업 노조가 둘이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 합의 바꿀래라고 해서 깰 수 있는 합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합의 내용을 변경을 하려면 이건 사주체가 모두 모여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당연히 이것은 개인의 근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서 내용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복직합의 이행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상생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이 4개 주체가 모여서 만든 이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합의를 파기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내용적인 문제인 것인데 이렇게 무급휴직 결정을 하려면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근로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하고 신의칙상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라고는 일관된 판례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판례에 비춰 볼 때에도 이번 합의 파기는 전혀 아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이 노동자들이 그리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대법원에 가 있고요. 많은 사회단체와 이런 관계자들이 제발 이 소송 그만둬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죠. 그러한 회사가 그런 노동조합 활동을 주로 하셨던 분들,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굳이 무급휴직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 이분들을 회사에서 보기 싫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특정 노조에 속해 계신 분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건 법 위반이고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구절절 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용납될 수 없는 무효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미 그래서 부당휴직 구제 신청 그리고 진정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회사가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명료하고요. 합의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남아있는 분들을 즉시 복직하고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회사가 바로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설 전에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마지막으로 하나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 합의는 사주체가 같이 한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회사와 기업 노조가 합의를 파기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 파기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정부와 국민에 대해서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만약에 이러한 합의 파기 과정을 제대로 정부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주체이기도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도 정부가 복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이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 9월에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다른 단체와 함께 저희 민변에서 또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